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월요일 모닝 브리핑입니다. 먼저 이번 주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오픈 AI에서 챗 GPT 4.5를 공개를 했죠. 상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구글 알파벳에서도 이 제미나이 관련해서 이제 구글 연례 이 IO 2024 컨퍼런스에서 최신 또 AI 관련 제품을 선보였죠. 일단 이 부분으로 해서 이제 국내 증시도 AI 소프트웨어 관련주가 흐름이 좀 나왔고, 미국 증시에서는 구글 주가, 구글 알파벳 주가가 양호한 흐름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5월 15일 MSCI 반기 리뷰에 세 종목이 편입되어 있죠.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알테오젠, 엔캠. 알테오젠 주가는 HLB 지난 금요일날 급락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좀 하회했고요. 이 5월 이제 20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0일. 자, 미국 관련 일정은 현지 시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간으로 밤이나 그 다음 날 새벽에 일정으로 좀 보시면 되겠죠. 일단 미래 항공 포럼이라는 게 있고요. 뭐 특별한 것보다는 이제 미국 관련해서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조지타운대 연설이 있는데 코로나19 양성, 지금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이 직접 연설은 못하고 사전 녹화 영상으로 좀 대체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좀 있을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현지 시간으로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개발자를 위한 MS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이벤트가 열립니다. 그 하루 전날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11의 새 서피스 하드웨어 및 AI 쇼케이스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해요. 역시 현지 시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기업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리오토, 이건 중국 기업이죠. 그 다음에 줌 비디오 등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자, 5월 21일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동향 발표하죠. 관세청 홈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AI 서울 정상회의가 이날 개최가 되고요. 미국 현지 시간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를 위한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이벤트가 개최됩니다. 여기에 주요한 초점은 생성 AI가 되겠죠. 특히 AI 익스플로러에서 윈도우가 AI를 또 실행하는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좀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미국 임상총회학회 아스코 초록이 공개가 됩니다. 5월 23일로 봐야겠네요. 이게 아니라 여기를 한번 좀 지우고요. 5월 23일 날 우리 시간으로 이제 24일 오전 한 8시에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5월 22일 FMC 의사록 현지 시간이죠. 그러니까 대략 우리 시간으로는 엔비디아 실적도 5월 23일 미국 시장 장 마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루 현지 시간으로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는 미리 하루 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TSMC, 마이크론 테크노 등의 주가에 영향을 당연히 주겠죠. 그리고 이제 이건 시킹 알파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대략 지금 EPS 관련해서 추정치가 5.57달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 추정치는 245억 달러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245억 달러. 근데 이제 밑단에 잠깐 여기서 요 부분까지 한번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연관된 내용이니까 쭉 좀 보게 되면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관련해서 엔비디아 실적이 월가에 숨을 죽이고 있다. 그러니까 월가가 지금 엔비디아 실적에 아주 숨 죽이고 어떻게 나오는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 증권사들의 내용이 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시장 예상치는 매출은 245억 달러. 조금 전에 봤죠. 그러나 키뱅크의 존빈 연구원은 1분기 한 260억 달러까지도 나오지 않겠냐. 그리고 2분기 가이던스가 285억 달러 정도 보고 있다. 이 사람은 이제 하반기 차세대 블랙엘 GPU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수요 중단의 징후가 제한적이고 2분기 가이던스가 상당히 좋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글로벌 리서치의 분석가들은 엔비디아 주식이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이 좀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파이퍼 샌들의 하시쿠마르, 자주 등장하는 사람이죠. 1분기 강력한 성과를 좀 볼 것이다. 이 데이터 센터 제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회사는 또 다른 성장을 준비 중에 있다. 호퍼 GPU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강하고 블랙웰 GPU 시리즈에 대한 수요도 엔비디아 데이터 고객 기반 전반에 걸쳐 강세를 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파이퍼 샌들러나 뭐 키뱅크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제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이건 이제 시킹 알파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엔비디아 이제 1분기 퓨리 보고 봤을 때 경쟁이 상당히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 치열해지고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구글, 메타, 인텔, AMD 같은 회사의 경쟁 압력이 시장 점유율에 영향을 좀 미칠 수도 있다. 인텔의 새 AI 가속기인 가우디 3가 더 나은 성능과 가격 경쟁력이 좀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력 GPU에 상당한 향후에 좀 위협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 AMD의 MI300X 칩도 시장에서 입지를 좀 다지고 있다. 이렇게 약간 경계성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일단 우리 시간으로 23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22일 날 실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진행된다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일단 한번 이때는 뭐 확인하고 좀 대응하자 이런 심리 아니겠습니까? 자, 5월 23일 목요일입니다. 금통이 걸리죠. 하는 금통이 현재 기준금리는 3.5% 동결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 라고 의견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자, 로우 브랜드라는 종목이 공모가 14,000원에 신규 상장하고요. 한미 방위비 분담 2차 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이더리움 ETF 승인 여부 결정일이기도 하죠. 이날인지 아닌지 뭐 일단 예전에 한번 좀 체크를 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 미국 임상종약계 아시코 초록이 공개가 됩니다. 지난 금요일날 유한양이나 오스코텍 좀 올랐죠. 자, 그리고 이날 미국의 내부재 주문 보고서 미시간대 최근 소비자 조사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5월 24일 날 금요일이죠. 뭐 특징적인 게 별로 없던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세계 최초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 개설한다는 얘기 있고 다음 주 월요일이죠. 미국 이제 휴장인데 이날 이제 우주항공청이 개청이 된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준비한 사항 간략히 볼까요? 자, 블룸버그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도쿄에서 뉴욕까지 주식시장이 이 사상 최고치를 다 경신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 신고가 근방에 있는 주가 나라들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그 다음에 이제 브라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 유럽 주가, 그 다음에 인도, 일본, 호주입니다. 우리나라 여기에 끼어 있지 않습니다. 좀 아쉽죠? 중국이나 중화권 증시는 좀 그러지 못한 모습이죠. 대만 증시도 시장 최고치입니다. 대만 증시도.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면 되겠죠? 자, 일단 이런 모습이죠. 이게 일봉보다는 월봉 보면 뭐 주봉으로 보시죠.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이런 모습입니다. 나스닥 지수죠. 일본 니케이 지수 한번 보시죠. 이미 뭐 사상 최고치를 3월 달에 기록하고 지금 이런 모습이고 대만 가권 지수 역시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죠? 이 TSMC 올게요. TSMC 자, 이런 모습입니다. 뭐 중화권 증시는 아직 좀 그렇죠. 뭐 상해, 홍콩 항생 지수 뭐 약간 이런 흐름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코스피 코스닥도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코스피 주봉으로 보자면 이런 모습이죠. 참 이런 모습입니다. 최근. 그러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안 빠지면 다행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올라가야겠죠. 자, 코스닥입니다. 이런 모습이죠. 코스닥. 특히 지난 금요일날 HLB의 FDA 신약 승인 불발로 인해서 또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위축이 좀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루빨리 이 코스피 코스닥도 정말 레벨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런 얘기 다 부러운 얘기죠. 근데 이 내용만 보시자고요. 왜 지금 그럼 이제
이 선진국 증시, 물론 이제 인도는 선진국 증시는 아닙니다. 대만도 그렇지만요. 금리 인하 가능성, 그 다음에 이제 경제가 상당히 좋은 거고 기업의 이익이 개선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인공지능 열풍, AI 엔비디아가 S&P 500 상승의 4분의 1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구글, 알파벳이 벤치마크 상승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조정을 받더라도 미국의 빅테크, 사실 뭐 국내 증시도 우리가 잘 투자를 해야겠습니다만 미국 증시 보게 되면 결국은 뭐 조정 받더라도 이 매그니피션트 7, 맥 7, 이른바 빅테크로 불리는 엔비디아, 시총 순서로 보자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구글, 알파벳, 메타, 아마존, 뭐 이런 종목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테슬라 뭐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런 쪽 종목군들이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죠. 자, 그런 내용이고요. 상승 이유는 금리나 기대감과 경제 좋고 기업들이 이익을 잘 내고 있고 인공지능 열풍, 이런 부분이란 거죠.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올해 16% 상승, 지난해 28% 상승인데 밸류업과 엔화 약세, 마이너스 금리 종식 영향이라고 합니다. 자,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는 1.5포인트 상승 마감했고요. 원달러 환율 지난 금요일자 1354.9원, 9.9원 올랐죠. NDF는 이제 1351원대입니다. 10년물 국채 금리 4.42, 변동 없죠. 국제유가는 80달러 배럴당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일단 금일장도 이제 미국 시장 약간 숨구르기를 좀 보이다 보니까 뭐 금융주, 에너지 관련주가 좀 올랐네요. 뭐 별다른 거 없죠. 엔비디아 약세로 이제 반도체주 좀 주춤했고요. 엔비디아가 브로드컴 하락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램리서치, AMAT는 좀 하락했네요. 반면에 AMD나 퀄컴은 좀 올랐습니다. 구글 주가는 뭐 계속 양호한 흐름. 구글 주가 잠깐 볼까요? 구글 알파벳 주가 보면은 꾸준히 오르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 보면요. 일봉으로 볼게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이 구글의 이 제미나이, AI 제미나이가 기사 내용은 오픈AI가 많이 나옵니다만 주가는 이 구글 알파벳 주가도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죠. 자, TSMC 좀 쉬어가고 있고요. 112 숨구르기 보였습니다. 나스닥에서 한번 보시죠. 테슬라 주가가 1.5%. 테슬라도 이제 크게 변동성은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자, 넘어가겠고요. 여기 다 살펴봤죠. 국내 증시로 가보시죠. 자, 국내 증시를 보시게 되면 지난 금요일자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에서 거래소에서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2,400억 외국인들. 근데 이 중에서 보게 되면 순매도를 보면 삼성전자가 2,627억치나 순매도했습니다. 삼성전자 가장 많이 매도했죠. 여기 보게 되면요. 요거보다 더 많이 해요. 삼성전자 빼고 다른 건 좀 샀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면 그런 건데 삼성전자를 집중 좀 매도했다는 내용은 좀 부담이 좀 되죠. 최근 들어와서 삼성전자 5월 16일자도 2,900억, 17날에도 2,600억. 기관은 좀 관망하는 분위기고 개인이 이제 그 분량을 좀 받아치고 있죠. 자, 이날 이제 HBM 관련주들 대부분 다 외국인 순매도 안 나왔습니다. 한미약품 3% 빠졌고 이스페타시스, 그 다음에 이제 전선, HD 현대일렉트릭이나 LS일렉트릭 뭐 이런 종목군들도, 그러니까 AI 관련 반도체, 그 다음에 전력 인프라들 이쪽 외국인 순매도가 좀 나왔다는 얘기가 돼 있고, 기관은 SK하이닉스를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럼 순매수는 어떤 종목에 있는가 볼까요? HD 현대중공업은 이건 내용이 있었죠.
HD 한국조선행에서 지분 일부 매각에 주가가 이렇게 할인해서 매각이니까 그만큼 밀린 거고요. 기아, 현대차, 하이닉스 등을 외국인들은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이제 효성중공업, 전력 부분과 건설 부분 인적 분할한다는 내용이 있었죠. 네, 조금 이따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가 급등했고요. 자, 코스닥 시장은 알테오젠이 6.5%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스코텍 6.15% 상승 마감했고요. 3천당. 반면에 HLB는 한가를 기록했죠. 그러니까 HLB가 이 FDA 신약 승인 불발이 나오면서 모든 바이오주가 다 크게 그러니까 영향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다행히 성과를 냈던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랐다는 점. 네.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 화이팅이란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테오젠 기간은 알테오젠, 리가캠바이오, ABL바이오 3천당 제약. 자, 일단 라이센싱 아웃을 한 경험이 있는 기업들로 그런 바이오주고는 상승을 좀 보였네요. 자, 나머지 상황 한번 여기서 볼게요. 네. 여기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 바이오 쪽 먼저 얘기했으니까요. 네, 이쪽 얘기했고, 네, HLB FDA 승인 불발로 이제 코스닥 투자 심리에 위치요. 그러나 이제 일부 바이오는 또 상승을 했다는 점, 네, 그 점이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HLB 회사 측에서는 미국 식품의약청 FDA가 최종 보완 신청서를 통해서 이번 신약 승인 거절 원인 두 가지를 적시를 했다고 그래요. 그 내용은 여러분들 뭐 아시리라 본데 잠깐 한번 읽어보자면, 그 원인 두 가지는 이건 회사 측에서 얘기한 겁니다. 항서작의 캄넬리주맙 제조 공정에 대한 CMC,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Chemistry, Manufacturing and Control 실사에서 마이너한 문제를 지적했는데 충분한 답변을 제공받지 못했다. 두 번째는 임상 사이트 실사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따른 여행 제한 조치 등으로 해당 지역의 일부 임상 사이트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최종 보완 신청서를 발행되면 회사는 FDA 지적사항을 수정하고 보완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자, 그리고 이제 5월 31일자에 미국 임상종양학회 아스코 열리죠. 그래서 유한양행 오스코텍이 좀 올라 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봤지만 알테오젠이나 리가캠, 에이벨와는 상승을 좀 했었죠. 이게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도 있지만 시초가 상한가를 기록한 기업도 있죠. 삼양식품입니다. 이 불닭 볶음면 효과가 정말 엄청나네요. 네, 엄청납니다. 제가 금요일날 또 좀 미팅이 있어서 들어보니까 요즘에 이 서양, 그러니까 뭐 미국 등 이런 데서 우리나라 또 김밥이 엄청나다고 그러네요. 인기가. 물론 이제 그런 데서 김값이 많이 올랐다. 뭐 기름값도 올리브유 나니까 뭐 식자재 가격도 오르고 있다. 이런 내용 우리가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뭐 CJ 제일제당 주가도 좋고 그런 내용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 계속 좀 잘 보셔야 할 것 같고, 저도 뭐 시간 되면은 뭐 이마트나 할인 매장 이런 데 가서 식품 코너 가서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동향을 한번 물어볼까 합니다. 여하튼간에 삼양식품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 그래서 불닭볶음면 소스, 삼양식품의 소스를 제조해서 공급하는 S&D가 상한가를 기록했고, 또 음식료 동반 상승을 보였죠. 빙그레 오뚜기, 동원 F&B, CJ 시푸드. 반면에 농심 주가는 5%나 하락을 했습니다. 자, 효성 중공업 주가 급등은 전력기기 부문과 건설 부분 인적 분할 추진한다는 기사의 내용이었죠.
자, 쭉 보시면 여기서 나오네요. 효성중업, 건설전력기기 분할 가능성 쭉 나오죠. LS 증권가 목표가 출상에 52주 신고가, JLK 내줄 중 관류 영상 AI 솔루션 검증 성공에 20% 급등했다는 내용. 이런 종목군들 개별 종목은 거래량이 얼마나 잘 유입됐는가, 네, 이 부분을 좀 잘 체크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자, 장마감 공시 시간의 단일가 한번 볼까요? 자, 시간의 단일가에서 코스닥은 경남제약 휴마시스라는 종목, 네, 이런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거래소에서는 네, 이런 이제 개별 종목군들 네, 움직임이 띄고 있습니다. 일단 음식료 업종이 시간에서도 좀 오른 모습 네, 보고 있네요. 네, 일정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 한 주도 여러분들 네, 건승하시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고객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 고객 안내사항을 보내달라고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메일 주소는 여기 주식시장에서 맺은 소중한 인연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이 부분 클릭하면 나오죠. 감사합니다.